지금 김진성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진성이 끔찍한 발언과 쪽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진성이 유치장에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범행이 실패한 것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김진성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이 공판에서 검찰은 김진성이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쪽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로 얘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라는 살인을 갖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살인 의도가 명백합니다. 명백한 이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뭐 검사가 질문했어요. 이재명 살해 확고한 의사가 있었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요구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극우에 있었으나 정치 감각은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그쪽에 묻어 있었고 그쪽 얘기만 들었다고 치면 총선에 당연히 지들이 이길 줄 알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나서갖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지고 그냥 대선까지 일방으로 무너진다.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치면 매우 똑똑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일을 시킨 사람이 김진성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본인이 이거는 그걸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극우 유튜브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내 말이 그건 거야. 극우 유튜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맨날 극우 유튜브 우린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높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재명을 위협적으로 느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단순 가담자가 추종자이면. 이거는 실제적인 정치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미래에 미칠 영향력, 그러니까 그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석해서 알고 있는 매우 아주 똑똑한 정치 집단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만일 광신 집단이라서 예를 들어 이재명이 돼버리면 다시 악마 같은 이재명의 카리스마와 이거에 속아가지고 온 나라가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앞뒤에 기획이나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정치 일정 대선 일정까지를 미리 내다 본 거야. 그러면 얘는 극우 유튜브한테서 듣고 무조건 추종하는 추종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나는 이 문구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이 얘기가 내 수당이 줄었네? 이걸로 들려요. 저한테는. 나의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니고 살인 미수인가?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 정도 했을 때는 이 범행의 대가를 차후에 정산받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하다 잡히면 얼마 주는데 네가 성공하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뭐 정치적 신념이나 나라를 구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얼마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미수범이 됐기 때문에 형은 형대로 살아야 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건물 알아보러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룸 100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룸 10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한 게 아닌가. 즉 이 범행 성공, 끔찍한 가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살해 기도가 성공을 했다고 치면 그만한 정도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그 돈이 들어오면 원룸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전 저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범행 준비 단계 전에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혼한 거래요.
결국은 그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범행에 의해서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부인한테 또는 자식한테 어떠한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 치면 위장이혼이지. 이거.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면 못 밝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직 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노림수가 뚜렷한 거야. 이건 정치를 아는 놈들이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를 용병을 쓰면서 몇 년 동안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념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행을 위한 무기 준비부터 그와 관련한 그 접근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흉기라든지 흉기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찔릴 것인가까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갖고 교육을 시킨 애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 성공 보수에 대한 대가도 아마도 우리가 얘가 말했던 원룸 100개 정도는 사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가족들한테 주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흉기 구입하고 칼 가는데 3, 4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진짜 죽이고 싶으면 그냥 칼을 사서 찌르고 싶지, 이거를 갈아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흉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회칼이었다. 고기 발골하는 발골 칼이었다고도 하다가 이제 등산 칼이었다. 양쪽 날이 있는 등산 칼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그 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혹이, 얘가 사제로 특수부대들이 암살 전문으로 쓰는 양면날이 있는 칼을 기획을 해갖고 그거를 사제로 만들어서 흉내낸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칼이 외날이게 되면, 칼이 비틀리거나 잘못 찌르게 되면 이게 그 치명적인 상처를 못 입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킬러들 같은 경우에 특수부대에서 교육을 받는 킬러들 같은 경우에 양쪽에 날이 살아있는 양검으로 돼 있는 칼들을 전문적으로 써요. 이게 특수부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칼이거든요. 그런 류의 칼들을 구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흉내 내갖고 사제로 그걸 만들었고, 이거를 손에 익히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목표물을 놓고 목을 찌르기 위한 사전 연습까지 진행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했던, 뒤에서 조정을 했던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건 전문적으로 첩보라든지 테러라든지 군대 조직하고 연관돼 있는 전문가가 여기에서 뒤에서 배후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뭘로 보더라도 그냥 우발적인 유튜버 따라 했던 어떤 극우의 어떤 그 선동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뭐가 하고, 그때는 사실은 지지율이 안 나올 때거든.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 물러나라 계속 해갖고 저기를 치일 때예요, 수박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이 사건을 사주했을 법한 그 세력 속에 있지 않을까. 그분이 왜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쳐낸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더러우신 분. 그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원룸인가요? 네. 그분이 전문적으로 그래서 원룸이 원룸 관련한 어떤 그냥 괜히 원룸이 안 나온 가업이 거죠. 원룸이다 네. 보니까 이분이 그 비스무리한 대가를 원룸으로 지불하는 방식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본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요한 지적인 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가 이걸 해도
이걸 해도 나라고는 의심하지 의심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세력에 있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바로 얘기 나왔던 게 극우 유튜브를 보고 뭐 저쪽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 안에서 어떤 세력 내지는 어떤 인사가 관련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재판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건데 경찰이 이 소식을 듣고 또는 현장에 출동을 해갖고 증거를 없애고 네, 물청소에 들어갔죠. 증거를 없애고 이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까지.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재판이나 조사나 기소가 없어요. 일단 왜 경찰이 현장에 핏자국을 지우고 가짜 보고서를 냈으며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와이셔츠까지 폐기를 하게끔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저기가 없습니다. 되게 일사불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검찰도 그렇고 누구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다 같이 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짰겠지. 왜냐면 싹 다. 거기가 다 아크로비스타에 모여갖고 밥 먹고 고스톱 치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공천 안 하면은 뭐 이깁니까? 공천권을 막기 위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천권을 어. 가지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극우 쪽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아니라 누가 나와도 우리가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이지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면 자칫하면 과반수 이상을 얻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탄탄대로로 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정치 분석가가 아니라고 치면 내부에서 이재명의 가능성과 이재명의 위협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그리고 거지. 이재명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즉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있는 보는 놈이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공천권 하잖아요. 행사를 안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없으면 그럼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그래서 이 범인의 지금 이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막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위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면 공천권 플러스 대선 후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 근데 만일에 이거 실패해서 들키게 되면, 물론 저쪽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이게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든 거예요.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걸 하다 들키는 순간 미래가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거를 시도한다고, 얘를 방조는 할 수 있겠지, 걔네들 입장에서. 네가 하겠다, 네가 찌르겠다고? 말든지 뭐. 그럼 난 모른 척은 할게. 내지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쪽에 불똥 안 튀게 정리는 내가 할게.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률이 너무 높아. 왜냐면 바로 의심을 제일 받는 먼저 거죠. 의심을 받게 그렇지. 되니까. 근데 충격적인 거는 애초에 범인이 극우 유튜버인데, 이번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게 되면 대선까지 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범행을 기획했다라는 얘기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온 거란 얘기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작년에 이 대표 막 체포동의안 이렇게 되고 단식하기 전이잖아. 막 나중에 단식까지 가야 되기 직전 상황 안에서 박광원이 흔들고 막 퇴진론 나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민주당 무너지는 건가? 아니 불안불안했어. 그런 상황이었다고. 체포 진짜 되면 어떡하지? 저기 깜빵 가면 어떡하지? 거기 가서도 공천권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거를 범인이 기획해갖고 시작했던 단계는 어디냐면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이 압승하고 난 이후부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그때부터 했다. 그렇지. 그럼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가능성 내지는 위험성을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사가 높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쪽 애들은 야 내가 구속시켜가지고 이거 날려버릴 수 있어. 우리가 검찰권 통해가지고 얼거 씌우고 대북 선고하면 날려버릴 수 있어. 이게 상식적인 거지. 칼을 들려 보내갖고 킬러로 죽여서 공천권을 막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카톡 왔어요. 우리 방송이 좋았나 봐요. 후원이 바로 즉석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 이 관계는 제대로 파야 됩니다. 제대로 파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상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막 들고 일어나면 이재명 개인의 어떤 그 복수를 위해서 정치에다가 이걸 갖고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안 돼. 이재명 대표는 말 못해. 자기 일이잖아. 막말. 22대 시작되고 의원들이 나서든가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서 이 의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와 관련한 관련자들을 전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직 불기소 입장인 상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건 조작했던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총리실 그리고 경찰관들 현장에 맡아있는 사법경찰 등등 아무도 지금 입건이나 기소를 안 했잖아요. 진짜로 그거를 특검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다시 원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면죄부를 못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이 전적이 화려합니다.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굉장히 비열하고 무섭고 잔혹한 사람이에요. 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하 두 분이 한 분은 병사라고 하지만 병사인지 정확하지 않고 한 분은 또 이상한 아주 불행한 자기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당원 매수 사건하고 연관된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재판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김진성의 발언들은 극우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정치적 목적의 성공 유불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게 됐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진짜 나 같으면 고문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회유를 하든 뭘 하든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뒤지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좌 다 뒤지고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면 됩니다. 목록도 봐야 돼. 그리고 아마도 이제 어떤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김진성도 돈 달라고 자꾸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우가 반드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에 대한 배후 조사가 필요할 거다라고 봐집니다.